1번부터 건축계획, 1과목 건축계획, 2과목 건축시공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이게 200제곱미터보다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연업이 최소 얼마냐. 근데 양옆에 거실이 있다. 중복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중복도, 이건 갑복도를 얘기합니다. 편복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중복도, 여기는 편복도. 그래서 양쪽에 거실이, 양옆에 거실이 있다. 중복도일 경우에 공동주택 1.8m 이상. 2.4, 1.8, 1.8, 1.2, 1.5, 1.2 그리고 가로고 1.8, 1.2를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이 문제. 근데 이 밑에 부분은 잘 안 나와요. 밑에 부분은 잘 기사에서는 안 나오고 얘네 둘만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 1.8m 되겠죠. 2번 문제 갑니다. 학교 운영 방식 중 종합교실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종합교실령 옳은 것.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당하다. 바로 1번이 됐네요. 2번 각 교과의 순수율이 낮은 교실이 주어지죠. 높은 교실이 주어진 건 대부분 다 많이 교과교실령 뭐 2부, 2형 다 그렇지만 종합교실령만은 순수율이 낮은 이런 교실이 주어지죠. 모든 교실이 특정 교과를 위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요거는 3번은 정확하게 교과교실령. 학생 이동이 많고 이동 시 혼란의 발생 요지가 많다. 이거 역시 교과교실령. 3, 4번은 교과교실령, 2번은 설명이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갑니다. 고층 사무소 건축의 기둥 간격 결정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기둥 간격 결정 요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코어 형식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대신에 이 중에 기둥 간격 결정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골라라 하면 제일 위에 있는 지하 주차장 주차 배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혹시 모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가죠. 다음 설명에 알맞은 부엌의 평면형을 골라주세요. 동선과 배치가 간단한 평면 형식. 간단하다. 간단하면은 제일 간단한 건 무조건 일렬형입니다. 직선형이죠. 근데 보통 우리 부엌 배치는 직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렬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 주로 적용되는 거. 직선형 또는 일렬형. 5번 갑니다. 주택의 평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부엌은 가사노동의 경감을 위해서 작업 삼각형 냉계가죠. 냉계가의 변의 길이를 가급적 짧게 합니다. 그 가급적 짧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3.6에서 6.6m 그 사이 중에 짧게. 이게 수치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 길이는 4, 6m 내외라고 했는데 이 사이죠. 사이인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느냐면 여기에 4m도 나왔고요. 4m가 보기가 있었고 뭐 5m도 보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4m도 요 안에 들어가고 5m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둘 다 답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둘 중에 짧게.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급적 짧게, 요 범위 내에서 짧게 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냉계가의 이 세 가지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냉계가 또는 레인지, 가열대하고 레인지는 항상 같은 거니까 해설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6번 갑니다. 근린분구의 중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 이거 초등학교는 근린주구죠. 초등학교 우체국은 근린주구.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인부구는 유아 놀이터. 이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 근린분구. 당연히 이 문제는 근린분구에 대한 내용이니까 더 중요하고요. 7번 갑니다. 사무소 건축의 코어 플랜에서 각 공간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에 보시면 화장실은 그 위치가 외래자에게 잘 알려질 수 없는 곳에 꽁꽁 숨겨서 배치할 것.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외래자에게 잘 알려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무소 빌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아니 당연히 외부 사람들이, 거래처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바이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객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전혀 모르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한 사람도 들어오지만, 아니 외부 사람이 얼마든지 고객이야. 이거 막 몇 천억짜리 무슨 이 계약을 갖다가 따내느냐 못 따내느냐인데, 이 사람이 외부에서 오는 고객이 화장실을 못 찾아.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안 와. 엄청나게 큰 손해죠. 외래자에게 당연히 잘 알릴 수 있는 곳,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전혀 계약하고 상관없는
그냥 외부인들도 용변이 급해서 들어와서 화장실을 볼일을 볼 수 있게 해야죠. 8번 갑니다. 학교 건축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그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게 바로 다목적성을 가진 오픈 플랜이죠. 이 오픈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하는 거죠. 변화에 유연하다? 이게 바로 융통성이죠. 융통성이나 변화성,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픈 플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 3, 4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고요. 9번 갑니다. 아파트의 단위 주거 단면 구성 형식 중 매저네트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보시면 소규모 주택에서 활용이 유리하다. 소규모에서는 주로 비경제적이다 했죠. 2번 통로 면적이 감소. 맞습니다. 1, 2, 3, 4, 5, 6층이 있을 때 짝수층은 통로가 없죠. 통로가 없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전용 면적이 증가된다. 정확하게 맞죠. 자, 통로 면적이 줄어든다 또는 공용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용 면적, 임대 면적, 대실 면적, 돈이 되는 면적이 늘어나는 아주 좋은 거죠. 3번, 엘리베이터가 매층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층형에 대한 설명이죠. 짝수층엔 복도가 없으니까 정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무소 빌딩 같은 데 가보시면 보통 많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 전기 아낀다고 보통 3대나 뭐 2대 정도 있을 때, 3대 정도 있을 때 보통 그렇죠. 하나 엘리베이터는 전층에 다 가고 또 하나는 짝수층에만 쓰고 또 하나는 홀수층에서만 쓰고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하게 많죠. 그래서 이 매저네트형은 홀수층에만 쓰는 거죠. 짝수층에 복도가 없다니까요. 복도가 없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죠. 괜히 전기만 낭비죠. 그러니까 홀수층에만 계속 쓰게 1, 3, 5, 7.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외층 정지하지 않죠. 이용이 훨씬 편리하죠. 정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층 다 쓰는 것보다 홀수층에만 쓰니까 훨씬 더 빠르죠. 일주 시간이 짧으니까. 4번, 부지의 이용률은 좋으나 통로가 없는 층에서는 채광 통풍을 좋게 할 수 없다? 당연히 이 통로가 없는 층에 채광 통풍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통로가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방을 내서 이 유리창을 열면 완전히 채광 통풍이 마통풍이 돼서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가 틀렸는지도 다 중요합니다. 매저넷은 아파트의 단면 형식 중에 매저넷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가죠. 엘리베이터 설치 수량 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 자, 이 엘리베이터 수량 산정을 할 때 엘리베이터 기준이 되는 건 항상 5분입니다. 5분. 5분간 수송 능력, 승객의 집중률에 대해서 5분간 최대 교통 수요량, 아침 출근 시, 이게 항상 5분간이죠. 절대 뭐 10분, 15분 이런 거 없습니다. 5분 무조건. 11번 갑니다. 주택의 공간 사이에 경계에 높이차를 두어야 할 경우가 가장 적은 것. 높이차를 두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적은 곳이라는 건 높이차를 두면 안 되는 것을 고르라는 거죠. 하나하나 보죠. 현관과 거실. 현관과 거실은 기본적으로 높이차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발을 벗고 예를 들어서 신발이 뭐 뽀송뽀송한 날은 괜찮은데 비 오는 날도 있죠. 눈보라가 몰아쳐갖고 막 밖에가 막 진흙탕이죠. 그러면 신발은 굉장히 더럽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거실을 들어올 때 항상 탈화를 하죠.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살짝 올라가죠. 그래서 얘네는 높이차가 있습니다. 거실하고 식당 보통 없죠. 하나의 같은 평면. 화장실과 거실, 화장실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없고 그래서 높이차가 있죠. 거실과 거실 앞에 테라스도 신발 신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신발이 있고 여기는 물이 있고 2번은 해당이 없는 거죠. 문제 좋습니다, 이거.